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4월 13일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의 2020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2021학년도에 관련된 정보들도 이야기했었고요. 아무래도 문이과 통합에 맞춰서 현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현 고등학교 1학년, 이 세 개 학년이 모두가 다 입시안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연세대학교가 이번 발표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지만 앞으로의 연세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이 선택하지 않았었던 커다란 형태의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도전과 연세대학교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최고의 도전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연세대학교의 도전이 될까요? 사실상 현실에서 논술 전형은 논술 그 자체를 가지고 학생들을 뽑기보다는 수능 최저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4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그랬듯이 논술 답안 자체를 합격한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논술 답안의 수준 자체가 B0에서 B+ 정도 되는 애들이 붙더라.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맞췄다? 수능 최저를 맞췄다. 연세대학교 논술의 수능 최저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수능 최저를 맞추면 정시로도 갈 수 있어. 거의 그 정도의 수능 최저라면은 사실상 논술 전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논술을 잘 쓰든 못 쓰든 사실상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 왔었던 상황이 사실상 연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대학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주요 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가 논술을 폐지합니다. 우리는 그런 논술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전형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고려대학교가 폐지했었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학교가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선택하고 실험하는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입시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연세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그렇죠. 논술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논술을 잘 쓰는 애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4월 13일 날 연세대학교의 설명회 영상을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술을 잘 쓰는 애를 뽑을 거야. 우리는 논술 잘 쓰는 애가 좋아. 논술 좀 잘 쓰는 애가 우리 학교 전형에 왔으면 좋겠어. 수능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볼 거야. 논술 시험을. 알아서 잘 준비해서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연 문제는 이러한 논술 전형을 조금 줄였어요. 근데 600명 정도 선에서 연세대학교가 이 논술 전형을 본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논술 전형에 있어서 연세대학교 태도에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그래? 아니, 생각해보세요. 청취자분들. 수능 최저만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논술 전형은 전통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교과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의 논술 시험 자체만으로 연세대학교 입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찌 본다면 한 방의 승부가 가능하다는 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연세대학교 논술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고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세대학교 입시안에 있어서의 진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진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학들이 뭔가를 발표합니다. 교육부가 뭔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발표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청취자분들, 본인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립 서비스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나 너무 배고파. 막 배고파. 너무 배고픈데 딱 우연히 아는 사람 집에 갔더니 밥을 먹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먹는 딱 봐도 라면이 벌써 세 사람이 먹는데 2개 반 끓여가지고 밥 말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식사했어? 안 했으면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막 젓가락 들으십니까? 안 되죠. 막 젓가락 잡고 나 배고팠어 그러면서 막 확 휘젓고 그러시면은 먹방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아니 됐어 나 곧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배는 너무너무 고프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진짜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연세대학교는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 기구이기 때문인 겁니다. 공식적 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날 입학처장님께 설명을 하셨지만 그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는 본인이 무언가를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무슨 말을 했을 때는 사회적 파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걸 고려해 가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 기관이 무슨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진짜일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질까? 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세대학교의 진정성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능체제를 폐지하고 내신의 교과도 거의 보지 않는 논술 전형을 통해서 논술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 우리 학교에는 논술을 잘 쓰는 애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 이 연세대학교 발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정성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는 온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술의 능력이 좋은 아이를 뽑겠다. 수능을 좀 못 봐도 내신이 좀 떨어져도 연세대학교는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 라는 공식적인 연세대학교의 진정성, 발표에 대한 진정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연세대학교의 진정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라고 봅니다. 100% 진정성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은 논술 능력이 좋은 학생을 뽑겠다. 그러니까 논술 잘 쓰는 애들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건 바로 2020 입시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2020 입시안, 다시 말해서 현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유독히 현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해당되어지는 입시안을 끼워서 발표한 유일한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현 고등학교 1학년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 추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느낌을 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현 고등학교 3학년과 달리 현 고등학교 2학년일 때에는 논술 전형을 38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세대학교 이번 입시안에서의 논술 전형이 가장 특이할 만한 사안은 수능 체제를 폐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보는 논술 시험은 논술 전형 자체를 아예 입학 정원에 380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600명 정도를 뽑는데 올해는 약 50명 정도를 줄여서 600명 정도를 뽑는데 내년에는 200명을 확 줄여가지고 200명 더 줄이는 거죠. 380명 정도를 뽑겠다. 문이과는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190명 정도, 180명 정도 각각 그 정도의 학생을 뽑겠다. 우리가 인문사회적인 내용으로만 놓고 따진다고 얘기했을 때 인문사회 계열에 있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180명 정도 선입니다. 청취자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논술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인문사회 계열에서 대한민국에서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문사회 계열의 인원이 내년에는 18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50만 수험생 중에서 1등부터 200등 정도로 글을 잘 쓰고 자신의 논리체계를 갖고 있는 학생들만이 연세대학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글을 안 잘 쓸 수가 없는 거고, 정말 논리적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 거고, 정말 탁월한 제시문 분석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지겠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연세대가 결정한 사안은 우리는 논술을 제대로 쓰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 진정성은 분명히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고, 올해 예를 들어서 600명 정도 뽑고, 내년에도 600명 정도로 뽑고 이러면서 뭐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그때 다른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예 연세대학교는 논술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결정을 한 겁니다. 올해 600명 정도 뽑아, 내년에는 380명으로 뽑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경쟁률은 어마무시한데 줄였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논술 전형이라 함은 논술 그 자체를 잘 쓰는 애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은 논술을 잘 쓰는 아이가 가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는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준비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과 학생들의 고민과 관심이 집중적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린 또 하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이 바로 뭐냐면, 연세대가 논술을 치를 때, 그러면 논술 능력을 아주 뛰어난 학생을 뽑고 싶은데, 논술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뽑고자 논술 시험을 내야 되는데, 이 논술 시험이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교과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교육부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연세대학교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2번의 경고가 바로 논술 시험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교육부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경고에 의해서 행정적인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아마 입학 정원 감축이라고 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뭘까요? 입학 정원 감축입니다. 약 30명 정도의 입학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진행하는 여타의 교육부 관련된 정부 활동에 연세대학교의 참여를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네가 내는 논술 시험이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으니 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그 벌이 뭐냐면, 너네 연세대학교는 올해 입학 정원을 좀 줄여. 그리고 교육부가 진행하는데 너네는 끼지 마. 몇 가지 핵심적인 연구 용역 사업이라든가 교육 발전 사업에서 너네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 제재가 바로 어디서 나타난 제재냐? 논술 시험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논술 시험 때문에 나타났는데, 논술 시험 무엇 때문에 나타났느냐? 제시문과 문제의 수준 자체가 고등학교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청취자분들의 혼동과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죠? 아니, 논술로 뽑겠다며. 아니, 작년보다 더 심하게 논술로 애들을 뽑겠다며. 앞으로 연세대학교는 논술로만 학생을 뽑겠다며. 논술 능력이 잘 쓰는 애들로만 뽑겠다며. 근데 기존에도 수능 최저가 있었던 그 시대의 논술 시험에서도 교육부한테 제재를 받아놓고
이제 수능 체제도 없는 상태 속에서 논술 시험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부 체제가 또 들어올 텐데 너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청취자분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전에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서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충분한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진정성을 해결할 만한 현실의 여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현실의 여건은 뭘까요? 논술의 변별력을 갖는 겁니다. 논술의 변별력을 어떻게 가질까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설명회 때에는 영어 제시문을 넣겠다. 그 다음에 수학적인 형태의 원리를 집어넣겠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요, 역대 1회 논술 시험에서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영어 제시문 때문에 논술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의 영어 제시문이 어려운 것이지 사실상 일선에서 연세대학교 인문사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정도의 수준의 그룹 속에서의 영어 제시문이 그렇게까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형태의 출제 내용은 되지가 못하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약간 고민스러운 것은 통계가 아닌 수학의 원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연세대학교는 지금 현재 연구 중일 겁니다. 왜 연구하게 될까요? 당연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논술의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교육부의 감사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과 이 모순적 상황을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연세대학교의 최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논술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작년과 그 재작년과 그 재작년과 올해의 시험은 명확히 연세대 입장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논술 시험을 출제할 수밖에 없고 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 때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충족시켜가면서 또한 변별력 있는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연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논술 전형을 완성할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5월 23일 날 있는 연세대학교 모의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 논술 과정들 속에서 올해의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요. 그때도 물론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해석해 드리겠지만 제가 잠시 그 5월 23일 연세대학교 모의 논술 이전에 뭔가 청취자분들께 예상과 예측에 대한 그리고 뭔가에 대한 준비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팁을 3가지 정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자, 결국 연세대학교는 고점 답안을 원하는 겁니다. 고점 답안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쓰는 학생을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글, 이것은 결국 스스로의 논리적 전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점 답안을 쓸 수 있는 학생은 사실상 논술을 지도해 보면은 100명 중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뭐 100명 중 10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경쟁이 만들어지겠죠. 대부분의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런 고점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맞습니다. 학원에서 답을 위한 논술을 연습한 학생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학생, 독서를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독서 중에서도 자신이 무언가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가치를 완성한 책을 갖고 있고 뭔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논술의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답안을 어차피 쓰다 보면 똑같거든요.
어차피 재심은 똑같고 그 재심문 속에서 주어지는 글의 수준이 똑같은데 그 글의 수준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느냐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 없느냐의 싸움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막 자유분방하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무언가 고전 혹은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논리적 체계성을 정교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이 고점 답안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중간고사 이후에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인생책을 정하십시오. 어차피 연대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까지 바라보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요. 무언가 어차피 3학년 때 독서 목록에다가 자신이 책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반복해서 한 권의 책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책의 저자 혹은 그 책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세상과 가치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연대 논술 준비에 의미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세대학교가 고민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고민사항은 뭐냐면요. 분명히 제시문에서 너무나 어려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명확한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연세대학교가 학생의 생각을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논술을 바라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논술 시험에 있어서의 현재의 글자 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글자 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상 앞으로의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은 글자 수가 2000자 이상으로 수렴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이 채택될지 채택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연세대학교가 현재의 조건 속에서 현재 입시안을 유지하면서 인문사회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논술 시험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학생의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쓰는 그런 형태의 답안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글자 수가 지금의 글자 수인 1200자, 1600자에서 넘어서 2000자 이상의 글자 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000자 이상의 글자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논리적 단계가 한 단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능 비문학 독해지문이 어려워진 이유도 1600자에서 2300자, 2400자의 제시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숨이 가빠지게 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자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0자의 분량 속에는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의 논리적 단계를 한 단계 더 집어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 연세대학교가 인문사회 논술에서 더 고도의 변별력 있는 평가와 테스트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글자 수에 대해서 손을 댈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과 비례적으로 논술 시험의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10년 전쯤이죠. 서울대학교가 논술을 포기하기 전에 서울대학교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그때 당시에는 현실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따라주질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식 바칼로레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정도서부터 380명 정도로 입학 정원을 줄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문사회에서 180명 정도라면 얼마든지 연세대학교가 이런 형식의 논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논술에서 분명히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학적 사고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낼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의 논술의 과정을 통해서 특이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짚어보고 그 과정들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2020 올해 연세대 논술에 있어서 모의 논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이러한 연세대학교가 원하는 수학적, 과학적 형태의 사고의 틀을 우리는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입시설명에서의 발표를 모의 논술 시험에서 얼마만큼이나 구현해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떠한 맥락들 속에서 연세대학교 이번 논술 발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모의논술 이후에 그 문제를 갖다 놓고 해석해 드립니다. 다만 모의논술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연세대 논술 준비를. 자, 그랬을 때 무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와 특기할 만한 어떠한 정보를 미리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생각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훨씬 더 올바른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발표를 하고 그 발표 이후에 이런 형태의 유튜브로 청취자분들과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 논술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이 방송이 실질적인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모의 논술 이후에 더 구체적인 형태의 준비 과정들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 방송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